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한국 플러스 인도네시아 혼혈아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인도네시아 사람이신데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나무 공장이 망하면서 초등학교 마치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인도네시아 박수무당이셨고 어릴 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인 사람 같은 귀신, 토막귀, 군인, 귀신, 웨딩드레스 입은 귀신 등등 여러 보았고 아버지 공장 망하시고 집 팔릴 때 지낼 곳이 없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서 지냈는데 그 후에는 눈에 귀신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한국에 와서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 후에 한국에서 너무나도 잘 지내게 되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 현재 논산에서 같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논산집 이사 당일 너무 큰 여러 방울 소리가 들렸는데 이 집 근처에 무당집이 있나 생각하고 무시를 했어요. 그 후 알게 된 사실은 저희 집 옆에 한 집밖에 없고 나머지는 방울을 흔들어도 저희 집에서 들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집들입니다. 이제 거주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이사 당일에 들린 방울 소리가 중간에 한 번 더 난 후에 들리지 않았고 거실에서 남자친구랑 TV 보다가 옆에서 시커먼 게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놀란 마음에 남자친구한테 소리 지르면서 뭐 지나간 거 못 봤냐고 하자 남자친구는 뭐 본 거 없다고 합니다. 중간에 한번 남자친구가 종이컵에다 굵은 소금을 담고 방 선반 위에 올려뒀는데 이게 뭐냐고 소금에 왜 여기다 뒀냐고 하니까 그냥 이라고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저는 옆에 사람이 자며 걸리적거려 혼자 자는 게 편해서 남자친구는 침대, 저는 바닥에 요를 깔고 저는 자는 편인데 아마 지난 달이거나 2달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쉬는 일요일에 소금 올려 놓은 선반 앞에 자는데 꿈에서 외할아버지랑 귀접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시언님, 진또님 방송을 보면 귀접을 하며 합의 보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찝찝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심령상담소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랑 귀접한 후에 몸이 무기력하고 못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다시 누웠다가 다음날이 돼야 괜찮아지고 출근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이셔서 그것 때문에 무섭고 근데 물 건너 나라에 있어서 뭔가 외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해서요. 외할아버지가 일단 첫 번째로 굳이 저주를 내릴 이유도 없고 한국 와서 잘 살고 있다가 동거하면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방울 소리는 사실 많은 분들이 방울 소리 들었다고는 하는데 이 방울 소리가 심리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외할아버님께서 샤머니였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무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인도네시아 분을 박수무당이라고 하진 않아요. 흑마술이나 주술을 많이 부려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본 결과. 근데 이제 거기서 두꾼 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술사를 보통은 치유 목적 아니면은 무언가 재물을 바치면서 재물을 얻거나 막 이런 케이스인데 굳이 제가 봤을 때 외할아버님이 그럴 이유는 없다고는 봐요. 이거는 심령적으로 좀 보기 어려운 게 뭔가 지나간 걸 봤어요. 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무서워 하시는 거고 어릴 때 귀신을 봤었고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랑 기접을 했다라는 거 외할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외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해서요라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보자님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이셔서 그것 때문에 무서웠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심리적인 요소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정말 귀신과의 합을 본다는 귀접은요.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 그 황홀경을 넘어설 때 귀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뭔가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제가 제보자님 심리 상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이런 사연을 제가 듣다 보면은 귀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몸이 허하거나 정신적으로 좀 약간 지쳐 있을 때 헛것을 보거나 귀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귀접이라는 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해석이 있는데 저는 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제보자님이 혼자 자는 게 좀 편하다 그러잖아요. 누군가랑 자면은 좀 불편하다. 그래서 바닥에서 잤고 그리고 그 전날 밤이랑 또 이제 집안에서 뭐 남자친구와 소금을 둔 부분 그래서 찝찝한 부분 어릴 때 귀신을 봤던 부분 그리고 남자친구랑 있는데 집에서 어떠한 형체가 지나간 걸 본 부분 여러 가지가 겹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외할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서 박수무당이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보면은
제보자님이 이때 당시 하나하나가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반응을 하다 보니까 기댈 곳이 필요한 거야. 근데 남자친구랑은 정작 이제 같이는 있다고 하지만 같이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좀 달라. 같은 공간에 있다 한들 또 이제 잠자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심리적으로도요, 귀접의 현상의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필요하거든. 근데 제보자님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귀접 현상의 꿈을 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외할아버지였는지 알아요? 인도네시아 살 때 귀신을 많이 봤고 외할아버지 집에 이제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살면서 귀신을 안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뭐야?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외할아버지야. 그때부터 귀신을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좀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 좋으니까 외할아버지가 꿈에 나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내가 귀신과 어떠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외할아버지니까. 인도네시아 박수무당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외할아버지 모습으로 한 사람이 나와 기접을 했다는 거, 나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리고 예민하다 보면 누구나 집에서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기접 후에 몸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내가 예민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뭐든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무당이셔도 그것 때문에 무서웠다라는 게 어딨어. 이게 좀 잘못된 편견이 뭐냐면, 진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저희 집 주변에 무당집이 있어요. 저한테 안 좋은, 왜요? 무당은요, 안 좋은 기운을 걷어가는 사람이에요. 한 많고 원한 갖고 있는 그 넋들을 달래서 보내는 사람들이야. 근데 무당집이 주변에 있으면 왜 안 좋냐고 이런 인식이 있냐는 거야. 그리고 외할아버님이 샤머니셨어. 그래, 외국의 샤머니야. 그러면 그분도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업을 닦고 계신 분인데 도대체 왜 무서워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인식들이 많아서 그래요. 샤머, 무당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제발요. 그런 무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당, 샤머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제보자님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심리적인 요소가 큰 것 같아요. 잠버릇이 나쁘더라도 남자친구랑 이렇게 그 알콩달콩 이렇게 같이 자요.